자, 영어 독해에 있어서 구문 독해는 그 질병과도 같습니다. 참 어렵죠. 왜 질병일까요? 옛날에는요, 문법 위주의 영어 독해를 했어요. 아니, 문법식 영어라 보셔야죠. 그런데 이것이 어떻게 해서 생존했을까요? 수능으로 바뀌었습니다. 수능은 문법 중심이 아니라 바로 문법을 최소화시키자는 얘기였거든요. 그래서 문법을 하던 사람들이 만든 게 바로 구문 독해예요. 근데 이 구문 독해라는 것도 여러분 문법의 아류작이에요. 다시 말하면 변종이란 얘기입니다. 여러분 구문 독해하면서 문법 안 한다고 착각하지 마세요. 같은 거예요. 기본 베이스가 문법이에요. 또 구문 독해하니까 또 문제가 생긴다 생각하니까 뭐가 나옵니까? 구문 독해하지 마라, 문법 하지 마라 해놓고 구문 독해하거나 문법 하면 안 됩니다 해놓고 청크 독해하는 분도 있어요. 같은 거예요. 베이스는 다 문법이에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는 여러 가지 질병처럼 끊이지 않고 문법은 살아서 여러분들을 괴롭히고 있다는 걸 사실 여러분들은 잘 모르죠. 그게 문제예요. 그러니까 강사들은 계속 속이는 거예요. 야, 이거 청크야. 새로운 거야. 제가 보기엔요. 이거 옛날에 있던 거예요. 구문독해 새로운 거예요? 아니에요. 같은 거예요, 다. 문법을 베이스로 하는 건 다 같은 거예요. 그럼 여러분 단어만 바뀌면 새롭다고 생각하는 거는 껍데기만 바꾸면 안에 있는 내용이 바뀐다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아요. 같은 거예요. 그래서 구문 독해는 다시 말하면 문법은 질병처럼 사라지지 않고 계속 우리나라에서 일본에서 버티고 있습니다. 자, 우선 이 문제는 경찰대 편입 영어인데요. 가볍게 문제 보시면서 독해를 준비하는 학생들은 아마 독해에 관한 이야기를 할 때 어휘 문제 나가면 좀 그럴 거예요. 그래서 가볍게 넘어가겠습니다. 5번까지 보시면은 그냥 이렇게만 평가하고 끝낼게요. 이거는 사실 문장을 볼 필요 없어요. 단어만 아시면 된다라는 거잖아요. 예, 단어가 아주 그렇게 편입 영어에서 많이 나온 단어들이 나왔기 때문에 구태여 뭐 어렵게 공부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예, 단어 정리가 끝낼게요. 시간이 40문항이기 때문에 굉장히 빨리 독해야 돼요. 그럼 이거는 해석할 시간을 아끼기 위해서 1번부터 5번까지는 그냥 아는 단어 맞춘다 생각하시면 되죠. 베이스가 뭐죠? 밑바닥이잖아요. 기초. 사람을 격화시킨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degrade, 격화시킨다는 얘기죠. grade를 등급, D니까 down. 그래서 사람을 약간 격화시킨다. 2번 같은 게 embellish. 사실 이것은 많이 나왔던 단어인데요.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이게 여성에 관련된 단어예요. 벨리 댄스와 관련 없습니다. 근데 느낌이 그래요. 그래서 이쁘게 치장하다 뜻이군요. 벨이라는 단어가 이쁘게 치장하다 어원을 갖고 있어요. 치장한다 뜻이기 때문에 이야기를 꾸민다는 얘기가 되겠죠. 꾸미다가 뭘까요? 여기서는 exaggerate, 과장한다가 적절합니다. 반박한다, 뭐 속이다, 거짓말하다, 뭐 이런 건 아닐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다음에 3번을 가본다면 자, 이런 것은 가볍게 가겠습니다. 3번도 agile. 이것은 에이전시와 어원이 같아요. 에이전시가 뭡니까? 직접 하는 거죠. 직접 몸 움직이는 거. 그래서 이것은 민첩한의 뜻이 있거든요. 님불이 같은 말입니다. 이것도 민첩한의 뜻이고요. 나머지 단어는 다 아실 거라 봐요. 자, 넘어가겠습니다. 4번 같은 경우는 soak, 이거 뭐는 간첩이죠. 흡수하다죠. flavor, 맛, manipulate, 조작하다, bake, 빵 굽다, drench, 이거죠. 흠뻑 적게 하다. 그다음에 5번 같은 경우도 affinery, 이것은 finish에서 어원이 같아요. finish란 말은 마무리한다 뜻이잖아요. 국경, 끝에 다다랐다 뜻이군요. affinity는 끝에 닿았다는 얘기예요. 서로 간에. 그래서 서로 간에 피부가 닿는 거, 가깝다는 얘기죠. 그래서 affinity, 가까운, 친척 관계 이런 거예요. 그래서 kin, 쉽이 되겠죠. 이렇게 됩니다. 나머지 단어 알 것 같죠? 자, 근데 여기까지는 어휘 문제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해석을 안 해도 풀 수 있겠다. 좋아요.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 것도 더 좋고요. 시간 아끼니까요. 7번도 어휘 문제입니까? 그렇죠. 근데 왜 이거는 아까와 다르게 문장을 길게 줬을까요? 해석하라는 얘기예요. 이것도 이거 보고 바로 맞을 수 있다? 아니, 그럴 리는 없죠. 두 개 선택하는 얘기니까 결국엔 이것이 바로 해석이에요. 이제부터 7번부터 해석이 시작돼서 40번까지 끊임없이 독해가 나와요. 결국 뭡니까? 시간이 문제예요. 독해 시간. 이것은 바로 속독하라는 얘기거든요. 빨리 읽어야 된다는 얘기죠. 속독. 그러면 속독하라고 해놓고 누구나 다 아는 정답은 속독이에요. 어쩔 수 없는 겁니다. 근데 속독해놓고 우리가 빨리 읽을 수 없으니까 이제부터 제가 이제는 가짜 강사를 구려낼게요. 여러분들 인생 망칠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속독을 할 수 없으니까
답이 될 수 있는 근거만 찾아서 정답을 고르자. 이렇게 말하면 첫 번째 사귈 가능성이 높아요. 근거를 찾고자 하는 건 맞죠. 근거가 있어야 되죠. 근데 어디서 찾으시게요? 가장 많이 나올 확률이 이거라고요. 확률 믿지 마세요. 확률은 다시 말하면 비올 확률 맞춰보실래요? 오늘 비올 확률은 10%, 50%. 이게 무슨 의미가 있죠? 올 수도 있고 안 올 수도 있고 그런 의미예요. 확률이란 건. 두 번째, 속독하자고 해놓고 구문 독해하는 분들이 있어요. 다시 말하면 빨리 뛰어야 된다고 해놓고 기어가자는 얘기예요. 반대말하고 있는 겁니다. 앞으로 가자고 해놓고 뒤로 가자는 얘기죠. 구문 독해. 그러니까 이쪽으로 해석해놓고 구문 독해는 거꾸로 화살표 막 가잖아요. 왜요? 거꾸로 왜 갑니까? 속독하자고 해놓고 다시 돌아가세요. 말이 안 되는 얘기죠. 구문 독해 말 하기 좀 번거롭고 미안해서 한 말이 청크 독해요. 청크로 끊어서 읽자는 얘기예요. 영어가 끊어서 읽는 경우가 있고 끊어서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끊는다는 건 뭐죠? 자, 구문 독해는 수식한 다음 많이 나오잖아요. 이것은 얘를 수식하고 이렇게 수식하고 designed가 tree를 꾸며주고 있군요. 수식한다. 이렇게 하면은 속도가 안 나잖아요. 그래서 뭐가 나옵니까? 끊어 읽자는 얘기예요. 이렇게 끊어 읽자. 그럴싸하죠. 끊어 있는 거고. 여러분 끊는다는 건 뭡니까? 가다가 딱 쓰고 가다가 딱 쓰고 이거 속도가 날까요? 안 날까요? 안 나죠? 다시 한번 볼게요. 구문 독해는 가다가 거꾸로 가고 속독하자면서요. 빨리 읽어야 된다면서요. 근데 가다 거꾸로 가. 너무 창피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좀 그렇다야. 그러니까 청크란 게 있거든. 덩어리로 끊자. 이것도 뭐 가다가 쓰고 100m 달리기를 하는데 누구는 가다가 다시 왔다가 다시 가요. 이거 웃기잖아요. 코미디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좀 그러니까 좀 미안했죠. 그래 가다가 쓰고 이렇게 하자는 얘기예요. 여러분 이거나 다 코미디입니다. 근데 이게 학생들은 뭐 청크가 들어가고 뭐 구문 독해 들어가면 뭐가 있다고 생각하나 봐요. 가장 사기치기 좋은 방법은요. 이름을 멋있게 하면 돼요. 끊을기도 해서는 안 되고요. 거꾸로 가서도 당연히 안 되고요. 속독은 그 말대로 속독하는 방법을 여러분들이 배우셔야 돼요. 저런 건 아니라고 미리 말씀드렸죠. 제 강의를 오픈할 수는 없지만 반드시 그렇게 하셔야 해요. 우리의 머리에는 신기한 언어 기계가 있던 것만 여러분들이 말할 수 없지만 그것만 믿고 가셔야 됩니다. 가보도록 하죠. Adoption in the United States has become increasingly difficult, especially for infant. 바로 미국에서 우리가 입양한다는 것은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어요. 특히나 유아에게는. 제가 이렇게 해석하면 어떤 학생은 그런 얘기를 해요. 아니 줄줄 해석만 하십니까? 뭐 하라는 얘기죠 저한테? 설명해 달라고요. 바로 그게 문제예요. 설명해 달라고 하니까 가르쳐 달라는 얘기고 가르쳐 달라니까 구문 독해 들어가는 거예요. 결국 나에게 구문 독해를 가르쳐 주세요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머리가 언어가 그렇게 안 하고도 될 수 있게끔 만드는 훈련이 있겠죠. 그게 제 수업이고. 근데 이것은 그게 아니라 이미 그렇게 되어 있다고 가정하고 저는 수업하는 거예요. 제 수업을 들은 학생들은 무슨 말인지 알아요. 그런데 제가 구태여 여러분한테 알려줄 필요는 없어요. 그냥 제 학생들이 이렇게 해석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물론 제가 말로 표현할 때는 구문처럼 보일 수 있어요. 제 머릿속에 일어나는 것과 말로 나오는 건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말로 표현하면 구문 독해처럼 보일 수밖에 없죠. 그러나 머릿속은 그렇지 않습니다. 보여드릴 수는 없겠죠. 머리를 어떻게 할 수는 없는 거니까. International adoptions have plummeted, augmented in recent years due to stricter policies in other countries and the Hague Convention Treaty designed to encourage domestic adoptions. 국제적인 그런 입양이라는 것은 곤두박질 칠까요? 아니면 augment, 증가할까요? 최근에 지금 특히 어렵다고 했잖아요. 앞에서. 그럼 줄겠죠. 곤두박질 치고 있습니다. due to 뭐 때문이죠? 엄격한 정책, 다른 나라에서. 그리고 헤이그 컨벤션, 협약이라는 게 있는데 그 안에 조약이 디자인이 돼 있어요. 바로 국내의 입양을 격려하도록. Domestically fewer, 더 적을까요? More, 더 많을까요? Young mothers voluntarily giving up
their babies and private adoption has become costly waiting game. 자, 더 적어지겠죠. 현재 국내적으로 더 적게 젊은 마더들이 자발적으로 아이를 포기하는 게 적어지고 있다. 그리고 private adoption, 민간에서의 입양도 비용이 많이 드는 그러한 대기 게임. 누가 더 오래 기다리는가 그 게임이 되고 있다는 얘기죠. Fostering to adopt is now the common option, but it can also be a long process due to legal requirements to give birth parents a chance before terminating their rights. 그리고 fostering 하면 양육한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수양한다는 얘기예요. 입양을 하고자 수양을 하는 것은 그러니까 입양을 하지 않고 아이를 키우는 거예요. 입양하고자 그렇게 수양하는 게 새로운 옵션이 되고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또한 long process예요. 긴 과정이고 법률적인 requirement, 요구사항이 있거든요. 바로 아이 부모, 친부모에게 기회를 주려는 거예요. 그들의 권리가 터미네이트 끝나기 전에. 근데 이렇게 짧은 문장 같은 경우는 끊어읽기 하면 그럴싸하게 됩니다. 돼요. 속도가 늦춰질 뿐이죠. 돼요. 그러나 안 되는 문장들은 있을 거예요. 그 이유는 바로 긴 문장, 좀 복잡한 문장에서는 이런 끊어읽기는 오히려 해석을 말리게 합니다. 여러분들 일반적으로 긴 문장에서 해석하고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는 경우가 바로 이 끊어읽기 때문에 그래요. 영어는 끊어 읽었을 때 문제가 되는 이유가 여러 번 있습니다. 사실 비번 문장도 끊어 읽으면 안 되는 이유가 fewer young mother, 더 적은 젊은 부모가 자발적으로 포기한다. 그들의 아이를. 알뜻말뜻 하잖아요. 그 연결해 보면 그냥 부모들이 아이를 덜 포기한다. 이런 말이 되는 거예요. 여기하고 끝하고 연결이 돼 있는 느낌이 들죠? 묘하게. 하여튼. 자, invention has emerged as a new way for prospective adoptions to speed up, slow down the process, and have more of the say in whether the birth of family should be reunited. 자, 그런 중간에 개입하는 거죠. 그렇게 중재하는 것이 새로운 방법으로 나와요. prospect, 앞을 바라보는 거죠. 그러니까 미래의 그런 입양할 사람들에게 새로운 걸로 이제 중재라는 게 나오고, 그래서 슬로우 다운, 늦출까요? 스피드를 낼까요? 그 과정에 속도를 내고자 하는 거겠죠. 새로운 방법이. 그리고 have more say. 자, more of say 같은 이런 단어가 되게 쉬운 단어죠. more of say. 모르는 단어 아니에요. 근데 막상 들어가면 무슨 말이지 하죠. 바로 이게 영어의 독해력이에요. 독해력은 구문, 주어, 동사 이런 게 아니라 실제로는 쉽고 아주 쉬운 구문이죠. have라는 동사 뒤에 more of say가 명사로 있고 전치사 isn't 있으니까 아는 단어예요 다. 그러나 막상 들어가면 이렇게 되는 거. 이런 것을 내가 키우려면 어떻게 될까? 느끼셔야 돼요. 아, 내가 독해를 독해에 대한 어떤 그런 감이나 그런 것들을 전혀 생각하지 않고 그냥 뼈다귀, 주어, 동사, 목적어만 보고 내 해석하고 있구나를 여러분이 느끼셔야 돼요. 보자마자 앞에 연결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그 느낌, 필이 들어와야 되는데 그걸 놓칠 수 있어요. 끊어버리면. 분절시켰으니까요. 머리와 손과 다리가 뛸 때 같이 움직이는데 발 따로 손 따로 하면 당연히 이상하게 인간이 뛰게 되겠죠. 같은 왼손이 올라가면 오른발이 나가야 되는데 왼손 올라가고 오른발 올라가고 그게 아니라 같은 발이 같은 손이 올라가는 기괴한 형태가 될 수 있는 거거든요. 서로 연결되어 있거든요. 뭐랬습니까? 중재라는 게 하나의 새로운 방법으로서 예비 그런 입양자들에게 속도를 높이게 하는 거죠. 과정에. 그리고 더 많은 말하는 거. 뭐해서 친가족이 재결합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해서 더 많이 말할 게 있다. 못 가. 더 많이 발언권을 갖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have more to say. 더 많은 발언권을 갖게 되는 걸 순간적으로 알아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끊으면 안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사실을 두 가지 다 같은 개념이라고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바로 뭐라 했습니까? 구문독해는 문법에서 나온 거고 빨리 읽어야 된다 놓고 구문독해하면 거꾸로 가고 청크독해는 가다가 끊어 있고 가다가 끊고 가다가 끊고 그냥 쭉 가서 서로 유기적으로 연결되는 것들이 있어야 되는데 주어 동사 찾다가 문장이 되는 것인가? 앞에 보았죠?
have more of say는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아는 단어인데 앞에 있는 것과 연결시켜서 보면은 발언권을 더 준다는구나, 말할 걸 더 준다는 거구나를 알 수 있는데 이걸 다 잘라버리면 이것만 봐서는 무슨 말이지 할 수 있다는 거죠. 정답은 뭔지 여러분들이 느끼셔야 돼요.